네, 중동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수환 한국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의 이제 피해 보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가자 지구를 어떻게 완전 점령할 때까지 깊숙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교수님? 지금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양측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이스라엘 사실은 군사력이나 첩보력 등을 정보력을 통해서 볼 때면 아무래도 훨씬 하마스보다 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맘만 먹으면 사실 가자 지구를 점령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 것이 네. 또 이스라엘의 인질들이 그쪽에 그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상당히 그 이스라엘 군의 가자 지구 진입에 약간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인질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가자 지구에 민간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외과 수술하듯이 지도부만 도려낼 수 있겠느냐,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데 그래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외과 수술하듯이 도려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스라엘군이 그 지상군을 파견한다거나 병력을 투입할 때는 그만큼의 희생, 민간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그것까지 감내한 결정을 한 다음에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민간인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억류된 그 유대인들 또 외국인들에 대한 그 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질 부분 이스라엘이 공습하면 한 명씩 처형할 거다. 그러면 실제로 하마스가 공개 처형을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할 수는 있겠죠. 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사실 하마스가 만약에 그렇게 공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민간인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이 한 명씩 인질을 죽이겠다 한다면 네.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지금 선거로 인해서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 정당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선출된 건데 네. 만약에 그렇게 테러를 자행한다면 이것은 IS와 같은 극단주의 원리주의, 근본주의 일개 테러 조직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이 하마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건 사실이지만 네. 과연 그렇게까지 최후의 사태, 최후의 어떤 수단을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하마스가 왜 이렇게 막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선언한 데에는 아무래도 알 악사 사원에 이스라엘이 모독을 했다. 네. 그리고 가자지구 봉쇄 때문에 가자지구가 어렵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자지구를 그동안 이스라엘을 봉쇄하면서 특히나 네탄야후 현 정권이 굉장히 극우 정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은 결국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 안에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몰아내고 결국 서한지구 유대 정착권 확장해서 서한지구를 병합하겠다. 네. 이런 건데 이런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의 그 삶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실업률도 50% 이상까지 올랐고요. 네. 그래서 7, 8월에는 사실 반하마스 시위도 일어났습니다. 네. 또 이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국가 간의 외교 관계 수립이 네. 커다란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을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사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선포했을 때 주변 아랍국들이 팔레스타인과 형제국임을 자처하면서 가치 분열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킨 게 제1차 중동 전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아랍 국가들이 그런 대의가 없어요. 자국의 이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네. 주변국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란과 사우디가 일단 팔레스타인 지지는 선언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들어갈 경우 주변 국들이 이스라엘에 반격해서 또 맞설 동참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협정으로 2020년에 일부 아랍 국가들, 아랍에미레이트, 수단, 바레인,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지금 현재 미국의 중재로 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마스와 함께 어떤 아랍 국가가 시리아 정도가 될까요? 근데 시리아도 지금 내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네. 자신의 어떤 국내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전쟁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마스와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같이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 희박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항공모함을 이제 보냈다고는 했는데 이스라엘이 갈 경우에 미국이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 낮다고 봅니다. 그것도 낮아요. 미국이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를 하고 전투기 중대를 증대한 것은 배치를 증강한 것은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격에 이제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그 중동에 확전될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지 네. 그것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함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종합하면 미국도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또 주변국도 다 지금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측이 지금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참 난해하고 복잡하게 얽힌 것입니다. 네. 원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자체가 중동 문제에서 가장 해결하기가 요원한 그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사실 미국이라는 또 유럽 국가들, 서방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지만 해결이 안 돼 왔던 상황이고 네. 결국은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해결책이 금방 눈에 띄는 해결책이 나올까? 그것은 조금 불분명한 것 같고요. 좀 걸릴 거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수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국내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동에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의 어떤 외교 관계 중재를 통해서 가시적인 어떤 아웃풋 성과를 내려고 한 것인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국도 가급적이면 단기간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할 것입니다. 모두가 곤란한 상황이네요.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